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깊이를 더하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이토록 간절히 바랐던 해가 또 있었을까요? 유난히 힘들었던 시간을 보내고 가을의 문턱에 서니 지나온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우리 삶의 황혼역에서 돌아보는 인생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안에는 미처 다듬지 못한 날것의 기억과 차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감정들이 겹겹이 쌓여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시간의 퇴적물에 관한 소설, 김진초 작가님의 단편 허벅지를 퇴고하다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세 명의 여성이 늦은 봄날 꽃구경을 떠나며 나누는 담담한 대화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을 관통하는 거대한 파도가 숨어 있습니다. 이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많은 마음의 풍경을 탐험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원하신다면 공유를 통해 마음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듣는 모든 분들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친구의 여정을 따라 한 여성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벅지를 퇴고하다. 김진초. 피부와 피부가 맞닿는 순간 세상에는 두 가지 감정만이 존재합니다. 설레거나 혹은 불쾌하거나. 식탁 밑으로 그의 허벅지가 닿았을 때 나는 그 둘 중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득한 과거의 파편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깡수. 내 인생의 첫 장과 마지막 장을 모두 차지할 것만 같았던 남자. 일부러 닿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다리를 고쳐 앉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지요. 하지만 잊고 있던 세포들이 먼저 그를 기억했습니다. 그의 허벅지는 뜨거웠고 내 허벅지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온기가 내게로 스며드는 아주 짧은 순간 나는 수십 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젊은 날 나는 그를 시험하려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깡수는 질색하며 제 다리를 빼거나 심지어는 내 다리를 퉁명스럽게 밀쳐내곤 했죠. 특히 여럿이 있을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익숙한 그 단어, 갑을관계. 나의 투박했지만 절실했던 짝사랑은 시작부터 철저한 의뢰의 위치였습니다. 자존심이 뭔지, 그게 먹는 건지조차 모른 채 나는 그에게 매달렸습니다. 서운함이 쌓일수록 깡수라는 존재는 내 안에서 거대해졌고 사랑의 완성은 신기루처럼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의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마주한 깡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늘 나를 피해 멀리 앉던 그가 아무렇지 않게 내 옆자리에 앉았고 지금은 이렇게 살을 맞대고도 피하지 않습니다. 주책 없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진정해야지. 여긴 장례식장이잖아. 수없이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혹은 아무 의도가 없다는 듯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만을 열중해서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온기가 내 차가운 허벅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체온. 그 너그러운 온기가 내 안에서 깜빡깜빡 잊고 있던 행복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곧 이 순간이 끝날까 불안하면서도 이 짜릿한 전율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올까 말까 망설였던 문상이었습니다. 우리의 지난 사연을 아는 친구들의 짓궂은 시선도 부담스러웠고 오지 않자니 대체 무슨 원수지간이길래 하는 뒷말이 두려웠습니다. 마지못해 찾아온 불편한 자리. 나는 그저 황태국 국물만 깨작이며 이 어색한 접촉에서 벗어나려 꼼지락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깡수의 허벅지는 더욱 끈질기게 다가왔습니다. 얘가 왜 이러지? 당황스러웠지만 솔직히 말해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얼어붙었던 심장에 더운 피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급히 소주잔을 털어 넣었습니다. 아, 사례가 들렸습니다. 기침과 함께 콧물, 눈물이 범벅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깡수가 말없이 휴지를 한 움큼 쥐어주었습니다. 돌아앉아 얼굴을 닦으며 나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깡수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나는 그렇게 10수년을 묵힌 원망과 애증을 그의 허벅지와 화해했습니다. 그날 식탁 밑으로 건너온 채호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잊히지 않았고 종종 꿈에도 나타나 나를 위로했습니다. 그 기억만 떠올리면 얼어붙었던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세상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차 뒷좌석에서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자 민망할 정도로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가만히 그 여운을 즐겼습니다. 아직도 내 몸이 이토록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반갑고 고맙고 기뻤습니다. 남편과는 그저 동거인으로 삽니다. 언젠가부터 내게서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며 타박을 주던 남편과 자연스레 각방을 쓰게 되었죠. 처음엔 그의 변심에 당황했지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유의를 참기 힘들어졌고 실수가 잦아졌으니까요. 친구들과의 이번 여행을 앞두고도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 비뇨기과부터 찾아가 주사를 맞았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여행 하나 마음 편히 떠날 수 없는 서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딸만 둘인 친구 차영이는 팔자가 좋습니다. 여행 간다는 말만 하면 두 딸이 화장품부터 옷까지 전부 챙겨주고 맛집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보내준다고 은근히 자랑입니다. 아들만 둘인 나는 곱절로 고생해서 키웠건만 돌아오는 건 없습니다. 이따금 손주들 재롱 보는 재미가 전부인데 그마저도 공짜가 아닙니다. 용돈이나 선물을 쥐어줘야 겨우 얼굴을 보여주니까요.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믿지는 장사라며 혀를 찹니다. 애초에 버릇을 잘못 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한번 을로 시작한 관계는 좀처럼 뒤집히지 않습니다. 깡수와의 연애도 남편과의 결혼도 자식과의 관계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을이 갑이 되려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차영이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명희야, 넌 아들들 장가라도 다 보내서 얼마나 좋아. 난 시집갈 생각 없는 두 딸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 운전대를 잡은 현자가 끼어듭니다. 골치 아플 거 없어. 명희야, 아들들은 능력이 있어서 장가간 거고 내 딸들은 능력이 있어서 시집 안 가는 거야. 내 말이 맞지? 능력이고 뭐고 때 되면 갔다라도 와야지. 40이 다 된 딸들 때문에 내가 늙는다. 늙어 새 여자의 이야기는 그렇게 서로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띠동갑연하 남편과 결혼한 현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누구보다 행복하게 삽니다. 심지어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남편은 현자가 보기엔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그런 현자가 부럽다가도 때로는 얄밉습니다. 자신에게 숙이고 들어온 남편을 당연하다는 듯 부리는 모습에서 평생 을로 살아온 나와 차영은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현자의 남편은 일찍 돌아가신 당신의 어머니에게 못다 한 효도를 장모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한답니다. 그 덕분에 현자 모녀는 호강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겐 어떤 마음의 짐도 지우지 않으면서 묵묵히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남자.
우리는 현자를 복 많은 여자, 부러운 여자로 만들어준 그 남자가 고맙기까지 합니다. 생각해보면 내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숨막히는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거겠죠. 결혼보다는 해방을 원했던 겁니다. 나 역시 시련의 상처도 있었지만 시끄러운 집이 싫어서 도망치듯 결혼을 택했습니다. 게임에서 패를 던지듯 결혼해버렸습니다. 다 알면서도 나를 선택한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나에게 충성해 허니문 베이비가 생긴 나는 꼼짝없이 충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내 몸에 맞는 을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차영이가 나를 보며 말합니다. 명희 너, 깡수 정말 깨끗하게 잊은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만은 죽을 때까지 일편단심일 줄 알았는데 내가 다 서운하다. 아, 친구들 말 맞다나 나도 죽어서도 깡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내게 세상 단 하나뿐인 남자였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서도 그는 여전히 내 남자였습니다. 서랍 첫 번째 칸에 넣어두고 시도 때도 없이 꺼내보는 낡은 사진처럼 그가 나를 함부로 대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일 때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으니까요. 감각의 극치를 가르쳐준 그를 떠나 나는 평생을 길 잃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첫정, 몸정의 후유증이 이토록 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사실 깡수는 내 생명의 은인이기도 합니다. 어려서부터 툭하면 손목을 긋던 나를 멈추게 한 것이 바로 그였으니까요. 그에게 미쳐있는 동안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조차 잊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다고 말합니다. 현자가 뒤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명희야, 솔직히 내가 부러웠어. 방부제처럼 늙지도 않는 첫사랑을 붙들고 사는 널 보면서 한심하기도 했지만 그런 추억이 없는 난 가끔 인생이 추워. 너처럼 미쳐본 적 없는 게 내 인생 가장 큰 실수야. 차영이도 거듭니다. 맞아. 나도 찐사랑에 미쳐본 적 없는 것 같아. 매번 흉내만 냈지. 이젠 사랑이고 뭐고 다 지쳤어. 새 여자의 웃음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웁니다. 한바탕 웃음이 지나간 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오늘 이 여행을 제안한 진짜 이유를 고백했습니다. 왜들아, 나 치매에 걸리면 안 되는 사람이야. 요새 그게 무서워서 잠도 잘 못 자. 비뇨기과 의사에게서 들은 한마디, 절박뇨가 치매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그 말이 내 마음에 거대한 불안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만약 내가 치매에 걸려 이성의 통제력을 잃는다면 평생을 지켜온 내 비밀을 내 입으로 떠벌리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깡수를 찾아가 소리를 지르고 남편과 아들들 앞에서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치부를 드러내게 될까 봐 그것이 죽음보다 더 무섭습니다.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리면 너희들이 날 좀 책임져줘. 가족들이 못 찾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줘. 제발 내 비밀을 지킬 수 있게 해줘. 몇 년 전 큰 수술을 받을 때도 이런 걱정은 없었습니다. 정신만 멀쩡하다면 죽음은 그저 끝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치매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심지어 화해까지 했다고 믿었지만 내 서랍 속 첫사랑은 아직 완벽히 퇴고되지 않았습니다. 내 뼈에 새겨진 일방통행의 사랑은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어떤 괴물이 되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내 절박한 부탁에 친구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단단한 목소리로 답합니다. 명희야,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내가 마시 가서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다 알아서 교통정리 해줄게. 그까짓 치매 소리 정도야 껌이지.
걱정 붙들어 매고 창밖의 봄이나 즐기자 두 친구의 큰 소리에 꼬깃꼬깃 구겨졌던 마음이 서서히 펴집니다. 역시 이 친구들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재산입니다. 창밖으로 벚꽃길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우리가 미처 몰랐던 길. 현자가 말합니다. 덜 떨어진 꽃이 여기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덜 떨어진 꽃. 그 말이 마음에 박힙니다. 나야말로 덜 떨어진 사랑을 했습니다. 치매가 두려운 지금 내 사랑은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나는 가만히 내 허벅지를 만져봅니다. 깜빡, 깜빡. 그날의 온기와 함께 깡수가 흐릅니다. 내 죄악의 시작점. 달콤하고도 쓰라렸던 내 인생의 발원지는 바로 이 허벅지 근처였습니다. 불공평했던 을의 사랑은 그날의 기묘한 화해를 거치며 더욱 난해하고 복잡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창밖을 보며 나는 가끔씩 앞자리에 앉은 두 친구의 뒤통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미소를 짓습니다. 생각보다 긴 벚꽃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의 여정을 환하게 밝히며 계속해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초 작가의 단편 허벅지를 퇴고하다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단 한 번의 스침이 수십 년 묵은 감정의 매듭을 풀어내는 순간, 그리고 그 해방의 기억이 오히려 미래에 대한 가장 큰 족쇄가 되어버리는 아이러니.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안녕하시냐고, 당신이 평생을 걸고 지키고 싶은 비밀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허벅지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타인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화해의 순간과 결코 퇴고되지 않을 것 같은 삶의 초고를 품에 안고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는 또한 보여줍니다. 그 어떤 불안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서로의 뒤통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친구라는 존재라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기억과 비밀들이 언젠가는 따뜻한 화해에 이르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